라푼젤.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나라의 한 쌍의 원앙처럼 다정한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아이를 가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아내의 말에 너무나 기뻤던 남편은 부인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싱싱하고 아삭아삭한 양상추가 너무나 먹고 싶다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웃집 정원에 보이는 저 먹음직스러운 양상추를 먹지 못하면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이웃집 정원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하지만 그녀의 불쌍한 남편은 이웃 사람이 카밀라라는 아주 위험한 마녀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이웃집 마녀의 나이는 사실 150살이나 되었어요. 카밀라는 금으로 된 것들만 만져야 젊어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집안은 온통 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접시, 숟가락, 포크, 물병, 램프, 그리고 그녀가 앉는 의자까지도 말이죠. 그렇게 그녀의 물건들은 죄다 반짝이는 금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누군가 마녀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는 바로 임신한 아내를 위해 양상추를 구하러 온 이웃집 남자였어요. 카밀라는 원하는 만큼의 양상추를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지요. 금발의 아이가 태어나면 마녀가 데려가겠다고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바보같이 마녀의 말을 듣기로 하고는 금발의 아이가 태어나지 않기만을 기도했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아내는 아름다운 여자 아기를 낳았어요. 탐스럽게 빛나는 금발머리의 아기를 말이에요. 부부는 라푼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카밀라는 어찌된 일인지 금발의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를 이웃집에서 억지로 데리고 나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어요. 마녀는 라푼젤을 정성껏 돌봤어요. 라푼젤의 금발을 매일 빗질해 주었고 그렇게 라푼젤의 머리는 계속해서 자라났어요. 카밀라는 라푼젤의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마법의 솥단지에 넣고 끓이면 금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었죠. 내 마법의 힘은 금발을 황금으로 만들어주지. 난 영원히 살 거야. 깊은 숲속의 카밀라는 마법으로 커다랗고 높은 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라푼젤의 금발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녀를 그곳에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 탑 안에는 계단도 없었어요. 작은 창문이 달려있는 좁은 방 하나만 있을 뿐이었어요. 카밀라만 찾아오는 이 작은 방 안에서 라푼젤은 홀로 18년이나 지냈어요. 이따금씩 카밀라가 라푼젤을 찾아갈 때는 탑 아래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라푼젤, 너의 그 긴 머리를 내려다오. 라푼젤은 그녀의 길고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창문 아래로 길게 내려주었고 카밀라는 머리를 잡고 탑을 올라갔어요. 엄마, 왜 이 탑에는 계단이 없어요? 저도 흙으로 덮인 땅에서 꽃도 보고 동물들과 뛰어놀고 싶어요. 나의 아름다운 금발머리 아가씨. 이래야만 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킬 수가 있단다. 알겠지? 바깥 세상에는 무시무시한 동물들과 사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 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난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단다. 어느 날 라푼젤과 같은 날에 태어난 아주 잘생기고 멋진 이 나라의 왕자 로비가 신하들과 함께 말을 타고 숲을 거닐고 있었어요. 왕자는 숲에서 나는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잠깐, 이건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구나. 왕자는 신비한 목소리를 따라가다가 마침내 라푼젤이 혼자 살고 있는 높고 높은 탑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왕자는 탑 위의 조그마한 창문에서 노래하는 라푼젤을 보자 금세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는 문을 찾으려고 탑을 둘러보았지만 헛수고였어요.
그런데 그때 카밀라도 탑에 도착했어요. 왕자는 카밀라가 사악하고 악랄한 마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덤불 속에 몸을 숨겼어요. 이런, 저건 사악한 마녀 카밀라잖아.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푼젤은 카밀라가 올라갈 수 있게 그녀의 긴 머리를 내려주었어요. 다음 날 왕자는 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카밀라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탑을 향해 외쳤어요. 라푼젤, 긴 머리를 내려주렴. 라푼젤은 어쩐지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지만 머리카락을 내려주었어요. 왕자는 그토록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해 재빨리 탑을 올라갔어요. 아, 정말 힘들군. 왕자는 라푼젤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누구시죠? 여긴 어떻게 온 거예요? 난 로비예요. 마녀를 보고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다 싶었어요. 계단도 없고요. 저는 라푼젤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낯선 사람은 모두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얼른 나가세요. 걱정 마세요. 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도 아니고요. 저는 그저 아름다운 목소리에 이끌려 여기에 오게 된 것뿐입니다. 당신을 만나게 될 운명이었나 봐요. 왕자의 다정한 말에 라푼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고 이제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았어요. 라푼젤, 이 높은 탑에서 나가서 함께 꽃향기도 맡고 숲도 거닐고 귀여운 동물들도 만나보지 않을래요? 오랫동안 바깥 세상이 너무나 궁금했던 라푼젤은 자상한 왕자의 말에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한테 여기서 우리 둘 다 무사히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다음 날이 되자 사악한 마녀 카밀라는 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라푼젤을 부르려고 하다가 라푼젤의 긴 금발이 벌써 탑 아래로 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오는 걸 보고는 머리를 미리 내려놨나 보군. 카밀라는 평소처럼 탑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녀는 말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누군가가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른 라푼젤을 보고 싶었던 마녀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탑을 올라갔어요. 라푼젤의 방에 도착한 마녀는 너무나 놀라고 말았어요. 라푼젤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기다란 머리카락만이 탑에 덩그라니 묶여져 있었어요. 라푼젤은 머리를 잘라 탑의 한쪽 벽에 단단히 묶어두었어요. 그리고는 왕자와 함께 탑을 빠져나왔어요. 카밀라는 홀로 탑에 남아 절망적으로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졌어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잘려나간 머리카락 따위는 소용이 없다고. 머리카락은 이제 금이 될 수 없어. 그러는 동안 로비 왕자와 라푼젤은 성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왕자는 자신의 부모님인 왕과 왕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요. 왕은 늙은 농부와 아내에게서 라푼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 길로 왕자는 라푼젤과 함께 서둘러서 아기를 잃어버렸다던 부부의 낡은 집을 찾아갔어요. 라푼젤의 가여운 어머니와 아버지는 문 밖에 서 있는 라푼젤을 보자마자 그녀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내 딸, 내 소중한 딸을 드디어 찾았구나. 사악한 마녀가 널 데려갔었단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찾아와 주었구나. 우리가 너의 가족이란다. 라푼젤은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한편 금도 없이 홀로 탑에 남겨진 사악한 마녀 카밀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